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국내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최초로 이 블록체인 보험 상품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인가요? 네,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준비를 중인 거죠. 그러니까 보험과 암호화폐를 결합된 인슈어림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UBI 보험이 기반이 돼서 보험사와 IT사, 그다음에 플랫폼 회사, 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회사가 이게 협업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그 자동차 보험에 UBI 기반의 보험을 많이 판매 중이에요. 근데 우리 UBI 보험 그럼 좀 이렇게 생소하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자동차 보험일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저거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운전 성향이 어떤지, 운전 습관이 어떤지, 그러니까 과속을 하는지, 뭐 급발진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보험료를 정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걸 한 1년간, 뭐 2년간 네. 뭐 모든 생활 습관을 이렇게 해보니까 운전을 언제 많이 하고 언제 조심해서 하고 과속을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걸 다 따져보서 그러면 보험료를 좀 이렇게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보험이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가 보험과 그런 기반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든가 위험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그런 게 모든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네. 좋은 보험을 알맞게 만들 수 있겠죠. 운전자의 운전 패턴을 사용을 해서 보험료를 책정을 한다. 그게 그럼 이제 UBI 보험이죠. 이런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게 사실 이제는 보험뿐만이 아니라 좀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 좀 쓰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그런가 하면 이제 자율적인 거래 자율 규제안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시장 반응은 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시장 반응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뭐 만들어진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거래 자율 규제안을 뭐 이번 주 중에 확정시키겠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네. 회원사 심사를 해서 확정하겠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현재는 그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가장 큰 협회예요. 네. 모든 거래소들 거의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정부가 나중에 기준안을 만들 때도 이 협회의 기준안과 뭐 유사하거나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수준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새로이 거래소를 뭐 런칭하시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네.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뉴스 말고도 검찰에서 암호화폐 관련법을 빨리 입법해야 되는 주장이 나왔어요. 이제 검찰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공부하는 그 모임들이 많으신데 그런 네. 그 세미나에서 빨리 이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격에 규정이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성격에 규정돼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그동안 법에 없던 사항이 나오면 그게 법에 규정돼 있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이게 자산이냐 아니냐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갖고도 그렇죠. 법원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잖아요. 현재 네. 대법원 계류 중이기도 한데 이런 문제 때문에 빨리 법으로 이걸 성격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법으로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어떤 성격으로 갈 것이냐, 정부의 거래소 기준안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이 두 가지 뉴스만 보시면 좀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해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 우선 영국 소식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TF팀을 꾸렸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 거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규제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규제라는 건 보호도 해주는 네.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재 암호화폐 TF팀을 가동하고 있어요. 네. 국무조정실장님이 TF팀장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암호화폐 TF를 구성하겠다. 중요한 건 재무부, 영란은행, 금융행위감독청,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금감원이죠. 네. 그런데 중심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금융자산으로 봐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영국 내에서는. 그래서 영국도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영국 지금 뭐 프랑스 뭐 거의 EU 쪽에서는 유럽 국가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 방안이 이제 네.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7월달 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네.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국제재산권 관련 기구가 작년도 그 블록체인 특허 출원을 추정해 봤더니 네. 중국이 225건, 미국이 90건, 호주가 13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현재 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이 그야말로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정말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에는 좀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2015년, 16년 기점으로 해서 이 미국이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권 1위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미국의 재무부가 블록체인 또는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을 하는데 비전문가 대상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블로그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나요? 그 미국 재무부가 이제 블록체인이나 분자 운전 기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제 보통 블로그를 발표했습니다. 저희도 네. 이제 각 정부 부처마다 다 블로그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정책을 홍보한다든가 뭐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데 그런 거 나오는데 비전문가가 일반적인 검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비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문제 해결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그 기술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이 뭐 반도체 기술 잘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어떤 제도 같은 거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 그러면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문가들만 알고 하면 자기들만의 시장이 되잖아요. 네. 우리 그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공부들 많이 하시잖아요. 투자자들이. 그 투자자들이 그 전문가들한테서 공부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비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기술이나 그런 서비스가 돼야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중요한 그 대목이거든요. 이제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걸 다 허용해 주겠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불성실 신고하면 형사 고발도 불사하겠다. 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형사 고발도 하겠다는 강력한 지금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거래에 대해서 투자 확인하게 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투자들도 신고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암호화폐를 통화와 좀 비슷한 그렇죠.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통화라기보다 자산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산으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수익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겠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암호화폐 가지고 집을 샀다. 그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예를 들어서 뭐 20% 올랐다. 그럼 그 20% 오른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자를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